안녕하세요. 양빵당구 양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지난 양쌤 레슨 샵 101편에서 약속했던 대로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좋은 점에 이어서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브릿지를 짧게 했을 때 실전 득점 장면은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껴치기 형태 배치입니다. 맥시멈을 주고 가장 얇은 두께를 쳤을 때 나오기 힘든 배치입니다. 브릿지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배치를 놓고 최대한 맥시멈을 이용하고 가장 얇은 두께를 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릿지의 길이를 아주 길게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의 길이를 20cm 정도로 길게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입니다. 세 번째로 보통의 브릿지 길이 15cm 정도로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실패입니다. 네 번째로 짧은 브릿지의 길이 5에서 10cm 정도로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성공입니다. 네 번째로 짧은 브릿지의 길이 5에서 10cm 정도로 해 놓았을 때만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힘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윙을 백스윙의 크기와 피니쉬의 길이로 나눠보자면 백스윙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충격량과 같은 의미로는 힘, 즉 임팩트의 정도, 그리고 반발력의 크기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충격량 이꼬르 임팩트 이꼬르 반발력 모두 같은 뜻입니다.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원쿠션까지 가는데 충격량이 작아야 유리한 배치는 백스윙의 크기가 작은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백스윙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을 브릿지의 길이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해놓고도 백스윙의 크기를 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립의 위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브릿지한 손가락에서부터 스윙하는 손가락까지의 움직임의 크기도 생각해보면 3쿠션이란 종목은 확률을 높이는 스포츠이므로 스윙하는 팔의 움직임은 일정하게 해놓는 게 팔에 무리가 없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브릿지의 길이가 길게 되면 될수록 일정한 팔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립의 위치가 뒤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큐의 활동량이 커지면서 그만큼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을 줄이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립의 위치를 보시면 브릿지의 길이가 미들 이상일 경우보다 짧게 잡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결론은 충격량을 줄여야 하고 임팩트가 들어가면 안 되며 반발력을 줄여야 하는 배치는 그림과 같이 브릿지의 길이를 줄이고 스윙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그립의 위치도 짧게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껴치기도 시스템을 해봐도 길게 빠질 일은 없는 배치입니다. 맥시멈을 이용하고 8분의 1 두께를 치는데 관건은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야 충격량,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득점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비껴치기도 많은 분들이 짧게 빼는 배치입니다. 8분의 1 두께는 키스이므로 8분의 2 두께를 치는데 맥시멈을 이용합니다. 관건은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야 충격량, 반발력이 최소화되면서 최대한 길게 나옵니다. 지금 비껴치기는 비슷한 배치를 놓고
브릿지를 길게 해놓고 한번 쳐보고 브릿지를 짧게 하고 쳐보겠습니다. 맥시멈의 8분의 1 두께 정도 겨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두께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께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께를 예민하게 바꾸기보다는 샷하기 전에 세팅 자체를 충격량이 없게 해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짧게 빠지기 좋은 배치, 브릿지의 길이를 줄이고 그립의 위치도 짧게 잡고 샷합니다. 지금 비껴치기 길게도 비슷한 배치를 놓고 브릿지를 길게 해놓고 한번 쳐보고 브릿지를 짧게 하고 쳐보겠습니다. 짧게는 절대 빠지지 않는 배치입니다. 맥시멈의 8분의 1 두께 정도 겨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해놓고 정교한 두께를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쉬운 방법은 충격량을 줄여주는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해놓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멍치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편하게 회전력을 이용하고 아주 가볍게 툭 치는데 브릿지의 길이를 줄이고 그립 위치를 짧게 잡고 충격량 줄여주면 100% 득점됩니다. 지금 구멍치기의 경우 맥시멈 이용하고 자세도 편하게 높여 큐 각도를 20도 이상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배치들은 브릿지의 길이를 줄였을 때 일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포지션 플레이하기 좋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적구를 단단의 형태로 센터 포지션 하면서 다음 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배치들입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놓고 연습하다 보면 일적구의 속도가 브릿지의 길이가 보통 이상인 경우보다 충격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일적구의 위치를 예상하기 좋은 브릿지의 길이는 짧은 것입니다. 지금 옆돌리기도 포지션 플레이 하기 좋은 배치입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브릿지가 좋습니다. 1시 반의 3T, 8분의 1 두께 가볍게 툭입니다. 지금 배치는 비슷하게 놓고 3번을 쳐보는데요. 일적구의 움직임을 좌측 하단에 포지션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브릿지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해야 느낌이 확 옵니다. 다음 공 뒤돌리기입니다. 속도를 좀 올려도 일적구는 천천히 움직이고 수구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일적구 포지션 좋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놓고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굳이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브릿지의 길이와 속도만 생각해도 포지션 플레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최고의 포지션이 되었네요. 지금 배치는 비슷한 형태를 놓고 몇 번을 쳐보겠습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을 우측 하단에 포지션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전에서는 굳이 꼭 저기에 놓아야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적구가 더 움직여야 한다면 충격량을 줘야 하므로 브릿지를 길게 하고 백스윙의 크기를 길게 하면 됩니다. 일적구가 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면 충격량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브릿지를 짧게 한다고만 가볍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브릿지의 길이 조절로 일적구를 단의 형태로 놓으려면 지금처럼 브릿지를 길게 해놓고
백스윙의 크기도 좀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일적구를 단의 형태로 코너로 보내면서 대회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해놓고 단의 형태로 보내려고 합니다. 뒤돌리기나 옆돌리기를 노려봅니다. 이번 배치는 뒤돌리기 키스 피하기, 포지션 플레이하기 패턴 두 번째에 있던 배치인데요. 일적구가 센터 정도 있고 약간 빗각의 형태를 놓고 쳐보겠습니다. 수구의 구름은 유지되면서 일적구의 속도는 느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의 길이는 짧은 게 좋습니다. 일적구를 점점 위로 올려가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당점은 2팁, 두께는 8분의 2 두께 정도입니다. 뒤돌리기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모두 비슷한 형태이므로 같은 느낌으로 시도하면 됩니다. 브릿지를 짧게 하고 약간 빠르게 스윙하면 수구의 움직임은 활발하고 일적구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좋습니다. 지금은 앞돌리기 배치인데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옆돌리기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일적구의 충격을 최대한 안 주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앞돌리기 길게였는데요. 이번에는 앞돌리기 짧게입니다. 브릿지 짧게 해놓고 8분의 2 두께 정도 2팁 반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입니다.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 배치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일적구를 단의 형태로 앞돌리기 형식으로 보내면서 뒤돌리기를 노려봅니다. 자칫 일적구에 많은 충격이 들어가게 되면 단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속도를 쓰면서도 일적구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줘야 합니다. 일적구의 충격을 최대한 안 주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브릿지 짧게 8분의 2 두께 2팁 약간 빠른 툭입니다. 실제 브릿지의 길이를 어떻게 하는지 실전 게임에서 나왔던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지금은 두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브릿지의 길이를 크게 하고 약간 길게 잡고 백스윙의 크기를 최소화시켜주면 두께의 정확성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앞에서 언급했던 비껴치기 형태와 비슷합니다. 수구와 일적구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8분의 3 두께를 맞추면서 비껴치기를 구사하다 보면 짧게 빠질 수 있는 배치입니다. 길게는 빠지지 않습니다. 브릿지 길이 줄이고 맥시멈 이용하면서 가볍게 툭입니다. 지금 비껴치기도 앞에서 언급했던 배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빠지지 않겠구나, 최대한 길게 만들어내야 되는 배치다 라고 판단이 들면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라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머리 때문에 브릿지의 길이가 잘 보이진 않지만 일적구를 장단의 형태로 포지션 플레이 하기 위해서 브릿지의 길이를 줄인 상황입니다. 일적구의 포지션은 좋은데 이적구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이 배치는 앞돌리기 짧게를 구사하는데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 레슨 때문입니다. 브릿지의 구멍을 크게 해 놓는 게 확실히 카메라에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 레슨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리버스네요. 저는 5&1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 찾고 밀어법으로 2쿠션까지 보고 속도 결정해서 득점했습니다. 다음 배치는
뒤돌리기 대회전 선택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요. 브릿지의 길이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회전력을 다 주고 최대한 길게 쳐도 길게는 안 빠지는 배치, 충격량, 반발력을 줄이고 수구를 최대한 길게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옆돌리기인데요. 일적구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코너에 놓기 위해서 브릿지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8분의 2 두께 투팁, 가볍게 툭입니다. 이후 배치는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인데 반대의 상황입니다. 수구에 곡구가 없어야 되는 상황, 브릿지의 길이를 크게 해놔야 팔로우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곡구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팔로우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넣었다가 빼는 동작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구멍치기이네요. 살짝만 끌리면 되는 배치, 당점 내리고 가볍게 툭 치려고 했는데요. 저는 왼손잡이라 오른손이 좀 많이 어색합니다. 다음 배치는 뒤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이목적구의 위치가 40 라인에 있습니다. 5&하프 시스템 이용하면 56에 16 라인입니다. 16까지 보내는데 8분의 2 두께 빠르게 쓱 해주면 키스 피하고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쓱 해주기 위해서 브릿지 단단하게 하고 루스 그립 해줬습니다. 다음 배치 앞돌리기 대회전은 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껴치기 길게 구사합니다. 비껴치기 볼 시스템 이용합니다. 기울기가 4칸 반인 상황, 투팁의 반절 두께면 지금 여기 도착합니다. 1칸 반 정도 짧아져야 하므로 투팁 반 주고요. 8분의 3 두께 툭 쳐줍니다. 다음 배치 뒤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이목적구의 위치는 50 라인에 있지만 길어지는 쪽에서 출발하므로 3쿠션 위치는 40 정도 맞으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해주는데요. 이유는 대회전을 치려면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원쿠션이 가까운 상황, 잘못하면 반발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릿지를 짧게 해줘야만 충격량을 줄여주고 라인대로 수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